안녕하십니까. 초보 3D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이번 시간은 뭔가 툴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냥 혼자 주접 떠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알리아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내 생각, 진짜 순수히 내 개인적인 생각.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후배들한테. 언제나 그렇듯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좀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리아스를 왜 해야 되는가, 디자이너가,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왜 알리아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알리아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이 알리아스라는 툴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사소통 수단이다. 여기서 사실 설명은 끝났죠, 뭐. 알리아스는 곧 의사소통 수단이다. 여기서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사실. 근데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다른 기업이랑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기업을 떠나가지고 어떤 기업 안에 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디자인 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카스팀이라는 여기 알리아스 하는 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크게는 이제 영상 만드는 팀이 있겠죠. VR이나 뭐 그런 메타버스 만드는 뭐 팀도 있을 거고, 뭐 크게는 이렇게 세 분류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기업과 기업 간의 소통이 잘 안 될 뿐더러 알리아스를 만약에 못하는 회사라 치면은, 못하는 사람이면은, 근데 그 사람이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가 알리아스를 만약에 못해요. 그러면은 카스팀이랑 내 회사에 있는 팀원들이랑도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이렇게 생겨먹은 스케치를 했는데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나는 미칠 것 같아. 막 착살나 디자인에 와, 이 스케치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카스팀에서는 이게 이걸 바라보는 시선에 이게 왜 이따구로 생겼지? 이렇게 생기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게 머리 긁적긁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저기요, 이거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면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면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면서, 아니요, 그거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건방진 태도로.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언짢은 표정 지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거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 친구도 표정이 굳어가게 되겠죠. 이게 눈동자도 이제 점점 식어가고, 왜 안 되지 하면서 자신감이 쑥 떨어져요. 하면서 얘도 이제 몰라. 왜 안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지? 왜겠어요? 본인이 이제 3D를 구체화시키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지 스스로도. 근데 이거를 이제 영상팀이랑도, 카스팀이 데이터를 만들었으면은, 혹은 디자인팀이 데이터를 만들었으면은 그 데이터를 영상팀에서 받아가지고 뭔가 멋들어진 시네마틱 영상이 나오겠죠. 그런 비디오 딱 나오겠죠. 근데 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영상팀에서 카스팀이나 디자인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VR팀 영상도 똑같은 거지, 이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뭔 소린겨 하면서 그게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린겨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이 스케치는 그래 뭐 그런데 이거 아마 구체화가 안 될 건데 하면서. 근데 얘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슬퍼져 막. 또르.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알리아스를 일단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 의사소통. 두 번째는 그 저거 뭐냐, 저거 알리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잖아요. 프로세스를 보면은 1번은 이제 그 컨셉 구상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스케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는 거죠. 근데 구체화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시각화라는 작업에 가까운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가 이런 건데 이게 실제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생겨 먹었을 거다, 내 예상에는. 그리고 이런 식의 조형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풀어나갈 거다 라는 그 시각화하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이제 2D 렌더링이라고 하죠. 2D 렌더링 혹은 이것도 뭐 스케치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2D로 된 본격적인 구체화. 물론 여기는 이제 만약에 리퀘어먼트라는 게 있으면은 구조에 따라서 뭐 이런 사각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 뭐 시트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 시트 4개가 이 시트를 탑뷰에서 봤을 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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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의 간격이 뭐 한 500mm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라든지, 그런 기준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진 제대로 된 스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진 제대로 된 스케치를 가지고 4번 이제 3D 구체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D 구체화가 끝났으면은 이제 렌더링을 통한 시각화. 사실 이때 이제 이게 파이널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용량에 따라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 저거 뭐냐,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영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대1 사이즈의 뭐 모델 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모델 제작. 아무튼 뭐 이 5번이 이제 최종 그건데, 여기서 이제 알리아스를 못하는 사람들 있죠. 알리아스를 못하는 사람은 딱 3번까지인 거죠. 3번까지인 거고, 4번부터가 이제 알리아스를 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이제 쭉 5번까지 달리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자, 만약에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A라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자, 여기서 이제 투입되는 디자이너는, 자, A 디자이너가 있고, 그리고 B 디자이너가 있고, C 디자이너, 그 D, E까지 있어요. 이렇게 5명의 총 디자이너가 이 A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요. 자, 보통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요. 보통 디자인 팀 안에서 뭔가 진행이 될 때. 그러면은 이 5명이 전체 다 컨셉을 같이 짜면서, 누구는 이제 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컨셉을 하고, 누구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컨셉을 하고, 누구는 조금 더 기계적인 그런 요소가 돋보이는 컨셉을 짜고, 누구는 조금 더 유기적인 좀 인체공학적인, 뭐 누구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에코 디자인, 그런스러운 요소들, 이렇게 5가지 컨셉이 나왔는데, 이 일을 준 이제 마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스터 회사, 보통 이제 이게 현대기아나 젠시스가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현대기아나 젠시스 같은 대기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 에이전시, 뭐 인하우스 같은, 지금 제가 다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럼 이 회사에서 이제 어쨌든 5가지의 시안을 보고, 이 시안 중에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길에 가장 가까운 게 A랑 B랑 C가 제일 가까운데, 디자인적으로는 A가 제일 베스트다. 다만 아이디어는 B가 제일 좋은 것 같다. C는 요소는 재밌으나 이거를 아이디어랑 디자인은 A랑 B로 가되 C에 대한 요소를 살짝 가미시키면은 우리는 좋을 것 같다. 따봉,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피드백이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D랑 1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겠죠.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하거나. 그럼 이제 A, B, C가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탯을 한번 봅시다. 자, A는 스케치는, 자, S. 스케치는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돼요. 그리고 3D 하는 거, 3D는 얘는 10점 만점에 한 9점 돼.
9.5 주자. 얘는 잘해. 그 B는, 자, 스케치는 10점 만점 10점이야. 그냥 기깔나게 잘 그려. 그냥 와 착살나. 근데 3D는 3D 그냥 못한다 할게요. 그냥 3D 얘는 못해요. 자, C는 그냥 둘 다 그냥 골고루 해. 스케치 뭐 한 3점, 스케치 한 4점, 그리고 3D 뭐 한 4점. 그냥 뭐 하나 특출난 건 없이 그냥 무난한 그냥 그런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스케치 구체화, 그 2D 렌더링은 끝나고 이제 3D 구체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까 이제 그 베스트 디자인은 A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B가 괜찮다 했고, 그 C에 대한 뭔가 그 짜잘한 뭔가 그 양념질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케치 B는 이제 스케치만 되게 잘하고 3D로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인데, 나는 이제 이걸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구체화를 시키고 싶지만 내가 하기에는 역량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요렇게. 왜냐면 이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A랑 C예요. A랑 C가 이제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알리아스를 할 줄 안다는 스킬. 근데 이 중에서 A가 제일 베스트지. 그러면 A가 이제 키맨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케치를 잡고 있는 사람을 키맨이라고 하거든요. 담당자. 이 사람이 이제 키맨으로 들어가고 C는 이제 서포터한 역할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A가 이제 4번, A랑 C랑 둘이서 4번, 5번까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3D를 겁나게 잘하니까 이 A라는 사람이 4번, 5번에 뭐 영상을 한다면은 VR팀이랑 소통도 하고, 그리고 뭐 모델 제작 들어가면은 그 모델 업체랑도 연락을 하고 계속 뭔가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B는 뭐 하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A랑 B랑 C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쓱 빠져가지고 요렇게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웅성웅성거리면서 여기서 이제 막 바글바글 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기분이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뭔가 이 A한테 프로젝트가 뺏긴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냐, 내가 끝까지 결과물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내가 맡은 프로젝트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있죠. 이 전체 프로세스를 바라봤을 때 1번에서 3번까지의 기간이 만약에 뭐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 치면은, 이 4번 기간 있죠. 4번. 얘가 거의 한 3달에서 4달 정도 돼요. 그래서 100%의 비율로 따지면은 0부터 완성까지가 100이라 쳤을 때 이 3D 하는 작업이 얘가 한 6, 70% 차지한다는 거예요. 비중이 6에서 70% 정도. 얘네들은 20에서 30밖에 안 돼. 근데 이 중에 이 20에서 30 중에서도 그냥 컨셉 짜고 그 아이디어 그냥 리서치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 조사하고 이런 게 또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전체 비중을 봤을 때 이 정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4번인데, 이 4번을 내가 챙기지 못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자기가 그 선정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보거든.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프로젝트인 거야, 그냥. 그런 거죠. A가 맡은 프로젝트고 이거는 A가 끝까지 해냈으니까 이거는 A가 A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 사람이 못하는데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3D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 가장 많은 피드백과 가장 많은 수정, 그리고 가장 많은 디자인이 변경되기도 해요. 가장 많이 바쁘고, 이게 아마 두 번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내가 그렸던 스케치라든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시각화되지 못한다, 구체화되지 못한다, 그 능력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 프로젝트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맡은 프로젝트 내 아이디어를 지키고 싶으면은 알리아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알리아스가 주가 메인이 되는 거고, 뭐 블렌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3D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디자이너는 이제 스케치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3D로 만들어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그런 그림들이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해. 실제로 현대기아 같이 대기업 안에서도 진짜 좀 등신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것도 못해라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졸업했을 때도 보면은 포폴 같은 거 막 보잖아요. 스케치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기깔나게 막 난리 났어 그냥 막. 근데 갑자기 3D 딱 페이지 봤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지? 진짜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게 꽤 많았거든요. 나도 처음에 되게 많이 그랬었었고, 갑자기 막 이런 디자인이 막 쫙쫙 막 이렇게 막 멋들어지게 막 난리 난 게 하나 있는데, 멋있는 거. 근데 갑자기 3D 보니까 이렇게 생긴 뒹굴뒹굴한 감자 같은 게 하나 덩그러 있는 거야 그냥. 얘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럼 이건 예전 디자이너는 그냥 거짓말 친 거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인데, 이제 내 디자인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없고가 진짜 큰 것 같아. 거짓 or 진실. 근데 이게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돈이랑 직결된다? 돈? 돈이랑 직결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상여금이라는 거 부르잖아요. 상여금이라고. 이거는 아마 대기업도 비슷할 것 같아요. 상여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보통은 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도 있고. 이게 비중이 꽤 커요. 생각보다. 돈을 액수를 떠나가지고 A랑 B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뭐 올해, 뭐 작년에 만약에 2023년도에 그 A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5개고 B가 만약에 1개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뭐 하나당 만약에 뭐 100만 원이나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야. 근데 이 일 했는 그 시간과 회사 다닐 일자는 똑같지 그냥. 내가 회사 다니면서 스케치했던 양이나 뭐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어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덜 일하지 않았고 덜 나오지 않았고 둘 다 이제 지각도 안 했고 다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연차에 똑같은 디자인 팀에 똑같은 나이에. 근데 상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많은 책임을 져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마감을 지었냐 못 지었냐, 그게 큰 것 같아요. 완성했는 프로젝트의 여부, 그게 곧 알리아스라는 3D를 할 수 있냐 없냐랑 직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이제 분배를 할 때 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대리 뭐 과장 이렇게 있겠죠. 중간 이제 간부들,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직원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 부장님이 처음에 이제 용역을 딱 접수를 하고 과장 대리한테 전달을 해서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누구는 뭐 A 프로젝트, 누구는 B, 누구는 C 같이 들고 누구는 D 하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A랑 B가 3D 작업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작업이다. 근데 D도 그렇다. 근데 이 직원 5번은 3D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업무가 여기로 간단 말이죠. 직원 1번과 2번에게. 그러면은 D는 이제 이 직원 5번은 공중에 떠요 그냥. 우와 하면서 그냥 공중에 쭉 떠버려. 그 사이에 A랑 B는 티라노사우루스 자세를 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불나도록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막. 눈에서도 불나고 막 와 난리 났어 그냥.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여기 그냥 서포트 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당연히 돈을 많이 줄까? 안 주지.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겠지. 왜냐면 역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 그냥 돈이에요 돈. 3D 할 수 있으면은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일을 더 많이 시킬 거야 아마. 더 바쁘고. 근데 돈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만큼 빠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끝까지 책임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과물을 온전히 내 생각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봤을 때 알리아스를 해야만 한다라는 게 딱 나는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 뭐가 있을까? 그거를 바라봤을 때, 요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으로 회사에서 바라보는 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모습이 있잖아요. 신입사원, 글씨를 못 쓰네. 신입사원, 뭐 왜 이래? 신입사원 채용.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를 본단 말이죠. 포트폴리오가 P였나 F였나? 여튼간에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나는 요새 드는 생각 그리고 많은 자동차 업계에 있는 그 저 위에 사람들도 하는 얘기들이 요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로는 재미가 없다요. 재미가 없다. 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A나 B나 C나 D나 이 사람들의 폭포를 모아서 봤을 때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다 거기서 비슷한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 옛날 말로 우리는 이제 운송 기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약간 바뀌어가지고 모빌리티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었고 실제로 이제 모터쇼에서도 오토쇼 혹은 모터쇼가 아니라 모빌리티 쇼로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연기관 그런 가솔린이나 디젤 그런 차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차들보다 전기차 혹은 인테리어 위주의 뭔가 컨셉적인 그런 공간을 위한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부터 사실 모빌리티 디자인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도 보면 이제 요런 네모난 박스 차부터 해가지고 안에 이제 뭐 인테리어가 어쩌고저쩌고 뭐 시나리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이게 다 똑같다는 거지 사실. 그 여러분들 많은 사람은 아마 대부분 알 텐데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 카누라는 브랜드에 있는 벤 차량이거든요. 그 차 보면은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뒹굴뒹굴하게 요렇게 생긴 차가 있어요. 이 좌우 대칭으로 이제 모듈 방식의 차. 요런 이제 카누 벤이라는 게 있는데 얘처럼 생긴 자동차 밖에 안 그린다는 거야. 모든 디자인 한다는 친구들이.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뭐 인테리어가 중요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맞는 말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아웃풋 있잖아요.
아웃풋, 디자인 자체가 그냥 간지나야 돼요. 무조건 간지나야 되고 그냥 무조건 멋짐이 그냥 막 뿜어져 넘쳐 나와야 돼. 그냥 누가 봐도 와 멋있다, 멋지다, 예쁘다 막 하다부터 막 섹시하다 막 와 진짜 막 작살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외장 디자인에서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문을 딱 열었을 때 인테리어 내장 디자인에서 딱 두 번째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 디자인 무드가 딱 보이는 게. 근데 이게 다 똑같다는 거지. 이 디자인 생겨 먹은 것들이 다 이제 원기둥에서 잘라서 만든 바퀴 달린 형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박스 같은 형태에서 바퀴 달리는데 안에 이렇게 막 파적혀 있거나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걸로는 이 3D 하는 역량이 좀 많이 딸리기 때문에 디자인 이 스킨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뭔가 아웃풋이 이런 형태밖에 안 돼서 스킬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디자인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같이 이제 밑에 인하우스 에이전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이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3D 공부를 딱히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도 뭐 대기업은 당연히 그 3D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차고 넘치니까 뭐 대처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경우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그림이야 뭐 그래 뭐 그렇다 치더라도 3D 뭐 알리아스 잘해? 뭐 얘 데이터 잡을 수 있어? 있대?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잡는데요 못 잡는데요 두 마디를 하겠죠. 잡을 수 있다 하면은 오케이 못 잡는다 하면은 딱 바로 이 반응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재미없다에서 요런 결과가 요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미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차에 대한 이해도죠. 이해도. 이거는 진짜 순전히 자동차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이 이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이런 것들이에요. 자동차가 요렇게 있잖아요. 저 만약에 세단 같은 차가 요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자, 전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고 전폭은 탑에서 바라봤을 때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고 이 폭을 말하는 거고 전고는 이 바닥 지면으로부터 루프까지 높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휠 아치에서 쭉 뻗어나가는 각도랑 본네트에서 이어지는 이 각도가 만나는 이 지점이 카울 포인트다라는 그런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트의 높이가 각도가 위치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 벨트 라인이라고 하죠. 이 라인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건지 A 필러가 여기 있고 B 필러, C 필러가 여기 있고 뭐 그냥 이런 뭔가 자동차의 구조들 외관에 대한 그리고 범퍼의 이런 입사각이라고 하죠. 범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방직턱 넘을 때 범퍼가 깨지니까 이렇게 각도를 아래로 쭉 줘가지고 디자인을 해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외장에 대한 구조 이해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게 인테리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대시보드가 쫙 있고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도어 이쪽에 이제 도어 여기 들어갈 거고 도어에는 손잡이가 있을 거고 밑에는 이제 맵포켓이 있을 거고 그 보통 이제 휴지랑 주유소에서 받은 휴지랑 뭐 물티슈 넣는 곳 물통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로브 박스 이렇게 열리는 거 있을 거고 그 IP 상단은 이제 뭐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피커가 있고 뭐 그런 구조들 파팅 라인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필러는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구조들이 언제 공부가 되냐면은 3D 작업을 할 때 공부가 돼요. 3D 작업을 할 때 그림을 백날 그려봐야 이걸 3D를 안 만들어 보면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게 내가 스케치를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랑 이렇게 따로 스케치를 할 수 있죠. 이거 누구나. 익스테리어 이렇게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따로 딱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랑 이제 합치는 작업을 못해. 이거를 못해. 이게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어려운데 이거를 못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3D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스터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3D 작업을 많이 해야 스터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따로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자동차의 구조는 이렇고 하다못해 차를 이렇게 잘라서 탑뷰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플랜지면이라 해가지고 그 자동차 외장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도어판이에요. 그 문이 보통 이렇게 내장 트림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대시보드가 쭉 붙어 있고 여기 이렇게 핸들이 달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시트가 있고 탑뷰에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야 절대. 자동차는 보통 이제 이 도어가 요렇게 IP를 살짝 덮고 있고 그리고 이 덮인 게 플랜지 면이라 해가지고 외장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쓱 들어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요렇게 외장판이 덮고 있는 구조지. 그러니까 외장판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트림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데 얘랑 얘 사이의 공간 눈으로 보여주는데 여기가 이제 파팅 라인이 되겠죠. 파팅 라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가 디자인이 돼서 여기서 보이는 이 인테리어 파팅 라인이 요 도어 파팅 라인이 되겠죠. 요 파팅 라인. 아무튼 뭔가 이런 구조들에 대한 스터디 뭐 이렇게까지는 공부가 안 될 학생 때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3D를 작업했을 때 학습이 돼요. 공부가 되고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전혀. 나는 그랬어요. 나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전혀라기보다는 많이 미흡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모르는 게 구조를 아직은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구조를 전반적으로 모른다기보다는 용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었던 거지 구조를 아예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니거든요. 다행스럽게 나는 3D를 많이 붙잡으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이제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따로 한두 번씩은 좀 그래도 해봤기 때문에 얼추 이제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작업을 해왔던 건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면은 진짜 문제가 많아져요. 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는 보통 신입사원 때 그 딱 정해지는 건데 초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초반 이미지 메이킹 때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까이거든요. 같은 회에 이제 A랑 B 둘이서 들어왔으면은 얘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애인데 얘는 이해도가 낮은 애인데 스킬은 얘가 더 뛰어나지만 얘는 그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야. 그 내 디자인이 다 거짓말인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B는 이제 그림은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이해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얘는 내 디자인 전부 다 진실이 된 거야.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얘는 그냥 계속 이제 이런 표정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얘는 이제 아, 이렇게 딱 치면서 이제 요렇게 딱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쌓이고 쌓이면서 난 이만큼 갈 때 옆에는 이만큼 가는 거지. 같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내가 봤을 때는 또 알리아스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알리아스를 떠나서 3D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끝으로 이제 뭐 할 얘기는 다 있는데 물론 그 3D를 못한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림만 잘 그려도 뭐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대기업은 더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들어가서라는 거죠.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5가지의 이유 1번 의사소통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내 디자인이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판별하는 거 그에 따라 들어오는 내가 책임을 많이 졌으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직장인들의 재미가 없다 얘는 모르겠다 그리고 얘는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데 라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이 초반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 회사 생활에 스토리가 딱 만들어지는 거겠죠. 앞으로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빠르게 느끼고 이제 회사 들어갔어도 뭐 혼자 시간 내서 공부하면 다행인데 보통은 안 하잖아요, 사실. 나도 잘 안 하고 있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뭐 이게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짧게 얘기를 더 붙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서 이제 나락으로 나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나락으로 이제 빠지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어떤 결과를 많이 가져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보통 첫 번째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거나 그냥 뭐 보다 더 보통은 같은 레벨이거나 그거보다 못한 곳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는 이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오겠다. 공부를 더 하고 오겠다. 보통 이거는 이제 신입에서 한 1년 차 내로 이제 보통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신입들이. 그럼 이제 졸업하고 갓 들어온 학생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포폴 준비하러 일단은 그냥 회사를 나가서 공부를 더 하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3번은 이제 업계를 그냥 떠나는 거죠. 내가 이 업계랑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그냥 다른 일 할래. 해서 아예 그냥 디자인계를 떠나버리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 배우는 사람도 많고 뭐 타일이라든지 벽지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시공 이런 거 그냥 몸으로 뗄 수 있는 거 뭐 택배 알바 이런 것도 많고 공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실 2번이죠, 2번. 난 공부 더 하고 올래. 왜냐면 신입사원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고 그걸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거지. 잘하는 사람들이거나 열정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2번 아니면 3번. 그래서 이런 일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1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다닐 때 나에게 이제 뭐 보통 2학년부터 한다고 치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2, 3, 4학년 해가지고. 그리고 보통 자동차 업계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보통 1년에서 2년을 재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4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운 좋아서 졸업하자마자 공채가 뜨면은 뭐 3년이겠지만 근데 이 4년 5년 중에서 3D에 대한 내 스킬이 딱 정해지는 시기를 제외했을 때 그 이상은 사실 실력이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 그런 거는 회사를 들어갔을 때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전에는 다 똑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딱 도달하면은 혼자 공부했을 때 그게 한 2년 정도예요. 2년. 2년 빼면은 학교 다닐 때는 1년이고 재수 1, 2년 한다 했으면은 보통 2년에서 3년이야.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딱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학교 다닐 때 특히 지금 이제 1학년 끝나고 여자들이 2학년 올라가고 남자애들은 군대 가고 그럴 텐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 학년이 2학년이라면은
처음부터 이 길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 이걸 3D 공부가 놓치지 않도록 3, 4학년들은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4학년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그냥 놀지 말고 그냥 죽어 그냥 그냥 죽어버려 방에서 컴퓨터랑 같이 죽어버리는 마음으로 그냥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음 편에는 내가 이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4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알리아스를 했지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2학년들 우리 아가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알리아스 뭐 블렌더 뭐 라이노 이렇게 3D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딱 그냥 박살나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도 좀 할 줄 안다가 돼야지. 이거 어중간 이거 어중간 이거 어중간 이건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최악이야 최악. 하나는 무조건 잘하게 해야 돼요. 나는 그게 시작이 라이노였고 두 번째가 알리아스였고 블렌더는 재미삼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뭐 빨리 감기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빨리 감기 해서 보는 거 추천드리고 다 끝나서 얘기하면 뭐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도움이 됐는지 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생각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업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나름 이제 내 생각으로 정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선배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흘려 듣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뭔가 좀 더 재미난 혹은 유익한 혹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아무튼 뭐 보느라 고생했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보트리 됐습니다.